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질문 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문제가 뭐냐면은 편집을 실수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갖고 올리지 못했어요. 다시 라이브를 좀 하는 건데 많은 양해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초 마켓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보충제는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조초씨, 해당 부위 운동하면은 무조건 근육통 오시나요? 그거는 그때마다 다 다르고요. 저는 주로 근육통이 많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 루틴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육통하고 근성장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 내가 식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충분한 단백질을 먹거나 충분한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 스타일이 바뀌어갖고 더 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육통하고 근성장하고는 관계 짓기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근육통이 없다 그래도 근성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육통이 있어도 근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초씨, 5분할로 바꾸고 없던 근육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도 5분할 하고 3분할 할 때도 저리다가 3분할 하다 또 5분할 하면 또 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육통하고 근성장은 관계 짓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가슴 운동하고 그 다음날 어깨 운동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깨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날 가슴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초씨, 막 운동은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의 순수 의견이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몸 성장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한 거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내 방법이 근성장이 되게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깨 운동하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깨 운동하고 가슴 운동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슴 운동을 할 때 어깨로 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내가 윗가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깨로 자극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하고 어깨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최소 이틀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에 가슴을 하면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어깨를 둡니다. 그래서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을 경험을 해갖고 뭐 2, 3일 정도 최소 떨어뜨려 놓는 거 추천드리고, 등하고 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날 하체 치면은 분명히 영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슴하고 어깨 떨어뜨려 놓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3분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같은 아예 묶어놓고 그리고 3일 뒤에 회복되니까 또 다시 가슴하고 어깨를 묶어서 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가슴 운동 빡세게 하고 다음날 어깨 운동하면은 힘든 거 느껴지실 거예요. 부위가 달라도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운동 안 한 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전 퍼포먼스로 운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동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 쉬었을 때, 제가 여유증 수술로 한 달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가 돌아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2주 정도 걸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좀 약간 쉬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부상당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쉬었던 거를 거기서만 생각을 해놓고 쉰 기간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고중량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중량 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 추천드려요. 자, 조초씨 항상 근육통이 있어야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쵸?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근육통하고 근성장은 약간 관계 짓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왜냐면 루틴 바뀌면 근육통이 오져서, 예를 들어서 저도 고중량 위주로 막 운동을 하다가 가끔씩 주변에서 자극 위주로 천천히 하는 친구들 운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회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같이 붙어갖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그 친구한테 맞춰주죠. 여러분, 이건 국룰이에요. 그래서 대회 뛰는 선수가 대회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의 운동 루틴을 맞춰주는 게 매너입니다. 그렇죠? 따라가면은 그 다음날 저는 굉장히 막 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막 많이 크는 건 아니라는 거. 조초형, 우유가 유제품이 안 좋다고 말했는데 그릭 요거트 같은 것도 안 먹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원이 더 좋은 단백질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릭 요거트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어떤 식으로 먹냐면 약간 간식 위주로 먹는다는 느낌이에요. 비시즌 때 밤 한 11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밤 11시가 되었는데 뭐 출출한데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먹는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나마 건강하니까 거기다가 꿀 조금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스플렌다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일 좀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그래서 유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제가 일단은 몸에 받지도 않고요. 여드름 나시는 분들 유제품 한번 끊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유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단백질 보충제도 저 솔직히 아이솔레이트를 먹으니까 굉장히 이제 유당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 회원분들도 유제품을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거나 추천하진 않아요. 뭐 간식이라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동산을 뜯어갖고 먹는 것보다 그릭 요거트가 훨씬 더 몸에 좋고요. 그릭 요거트가 소화라든가 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먹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주로 지로 팻,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없는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몸에 대한 큰 이득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간식 위주로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수염 멋있어서 그런데 발모제 바르시나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러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그를 시작하고부터 수염이 좀 더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뭐 기르려고 막 바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초님, 비타민이랑 PC 오일 알려주신 거 먹으면 따로 야채 섭취 안 해도 될까요? 비타민하고 PC 오일을 드셔도 야채 섭취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비타민이라든가 PC 오일 같은 경우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야채를 골고루 먹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야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목표가 근육 발달이 목표다. 근성장이 목표다 그러면은 솔직히 탄단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그러니까 매크로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가 뭐 야채라든가 비타민제 이런 것들인데 그건 그 후자로 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야채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치 드세요. 그래서 김치 비시즌이든 뭐 시즌도 괜찮아요. 설탕만 많이 들어갔지 않으면은 김치 소화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 조조씨 저는 도대체 야채를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린 보충제에서 파우더식으로 팝니다. 야채 보충제를. 그래서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는 거 추천드려요. 자, 형님 스트렝스 블록을 따로 하시나요? 그래서 파워리프팅이라든가 3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렝스 위주로 운동하는 거 저 솔직히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만 운동을 해야지 3대라든가 중량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보디빌딩입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원하는 부위를 키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따로 돌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탑세트 위주로 운동을 했을 때 몸이 잘 컸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따로 스트렝스 훈련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무겁게 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중량으로 10개에서 15개 고르고 나서 중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탑세트 때 한계 지점까지 잘 못 뽑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탑세트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물론 피곤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탑세트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운동하면 피곤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탑세트의 목표는 내가 메인 운동 잡는 거를 이제 하나에서 3개, 많게는 3개까지, 그쵸? 종목마다 1개에서 한 2개 정도씩 잡아주시면 되고요. 프레스라든가 메인 운동을. 이제 고르면 되는 건데, 잠시만요. 강아지 때문에 까먹었어. 뭔 말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중량을 내가 매주마다 기억하고 발전하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로이드 말고 천연물질들, 아연, 마카, 트리뷸러스, 흑마늘 등등도 남성 호르몬 증진에 효과가 있나요?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올려봤자 미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흑마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남성 호르몬을 올린다고 해서 먹는 것보다 그냥 면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먹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변할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웨이트 같은 경우를 한다던가 이런 데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테스트 보충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 그렇게 파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돈도 아깝고 차라리 그 돈 갖다 크레아틴 한 통 더 사시고요. BCA 한 통 더 사세요. 형, 한국 대회 순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초 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저는 이제 결과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성격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기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려고 다 하는 거죠. 저도 막 이렇게 저 몇 등 할 것 같아 이런 말 안 하는 이유가 모든 선수들이 대회 나갈 때 1등 하려고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마음속으로는 1등 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겠죠. 근데 저의 메인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정말 내한테 중요한 목적은 뭐냐? 제가 대회를 제 최상의 몸으로 갖고 나가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몇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저의 최상의 몸을 갖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내가 1등을 하든 아니면 꼴등을 하든 내가 내 최상의 몸을 갖고 나간다? 그러면 후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누가 나오는지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 나온다는데 인스타그램 보고 걱정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라든가 조명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얼굴을 크기를 줄여갖고 몸을 크게 보이게 한다던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든가 항상 체크인 같은 경우 올릴 때 포토샵이라든가 필터 같은 경우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몸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 다해갖고 이제 그냥 무대 서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회 뛰시는 분들 남 몸 보고 남 인스타그램 보고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는 무대에 올라가서 나오는 거고, 인스타그램 필터랑 포토샵은 무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대에서 최상의 몸을 갖고 가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느꼈지만은 제가 그 프로가 됐을 때 저는 인스타그램 다른 애들 몸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저는 제 몸만 올렸어요. 뭐냐? 나는 내 몸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랑 같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조초님, 식물성 단백질은 하루 총 단백질량에 포함 안 시키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크로는 마크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랑 이제 육류성 단백질을 봤을 때 이제 아미노 같은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웬만한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논쟁이 심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되게 논쟁이 심한 건데 우리 그 쌀밥에 있는 것들 뭐 베이글에 들어있는 이런 단백질을 세냐 안 세냐인데 유명한 코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니 램바드도 그렇고요. 제 코치 아리엘도 그렇고요. 많이 유명한 코치들 같은 경우는 육류성에서 나오는 단백질만 세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에서 나오는 조초씨 그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한데 저는 그거는 셀 것 같아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왜냐면 단백질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거에 뒤에 무슨 식물성 단백질이 뭐가 들어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육류성에 있는 단백질만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조리된 거 한 160에서 170g이 단백질이 약 50g이 들어있다. 생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4번 먹으면 벌써 단백질이 200g이에요. 그래서 어렵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조언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단백질 200g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닭가슴살을 조리를 해서 160g을 3개를 갖고 다니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거를 같이 먹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 보충제 2스쿱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 2스쿱을 먹고 운동을 간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단백질 200g 금방 뽑습니다. 자, 조초님 항상 운동하고 나면은 뭔가 아쉬운데 다음날 같은 부위 조지는 건 효율이 별로죠.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몸 자체가 운동을 하고 이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한 번 이미 한 거가 그날 잘못한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돌아봐야죠. 다음 주에는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잠을 못 잤나? 아니면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갖고 원인을 찾고 계속 발전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동했는데 막 운동이 안 되는 날도 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 내 운동 혼자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나랑 호흡이 안 맞거나 운동이 잘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짜증을 못 내지만은 집 와서 이게 막 짜증나는 거야. 아, 내가 괜히 같이 운동을 해갖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동 주로 혼자 많이 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항상 변화 없이 똑같은 운동, 똑같은 루틴을 해갖고 탑세트를 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 저는 스트레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부상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왜 부상당한 적이 없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웨이트를 할 때 같은 동작으로 웜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오늘 어깨를 하는 날이라고 칩시다. 그럼 저는 사리에 가서 완전 저중량으로 천천히 어깨를 먼저 회전근을 푼다는 느낌으로 그냥 풀어주면서 자극이 느껴지면서 무게를 천천히 올라요. 그러고 나서 프레스 갔을 때도 제가 바로 막 40kg부터 들어가갖고 막 10개, 15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20kg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25, 그리고 30 하고 오케이 이제 좀 풀렸어. 그러고 나서 40으로 가요. 그러고 45kg에서 피더 세트하고 50kg에서 탑 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몸은 한 번에 막 이렇게 다칠 일을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운동 후에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 물리치료 했던 친구한테 들은 거라고 저는 그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쓰는 근육을 쓸 때 드는 그 근육이랑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하는 그런 근육하고는 다른 부위라고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너무 만약에 풀게 돼버리면 어느 정도 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들어가야지 부상률이 적은데 긴장이 너무 풀려버리면 거기서 더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부상당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운동 영양에 대해서 일단 운동이 90% 이상 받쳐줘야 몸이 커지고 한다는데 정말 이 말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영양, 그 다음에 운동 이제 이런 거에 비중을 주다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영양이 한 60에서 65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영양이 안 되면은 저는 그게 그 뭐라 그러냐 발전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운동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음식을 못 먹고 그 예를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아니고 음식 칼로리 양을 못 채워요. 내가 근육 크기 위한 그걸 못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근육이 못 크니까는 뭐 몸은 린하게 유지되는데 항상 발전 없는 몸으로 대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양 100%, 운동 100%예요.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너무 한쪽에만 비중을 줘요. 어떤 분들은 영양에 막 80%, 운동에 20%, 이러니까 이분도 발전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영양하고 운동, 휴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갔을 때 최상의 몸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양, 운동 둘 중 하나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겠지만 운동을 한 중 정도 한다, 그 다음에 영양을 다 잘 지켜준다, 그럼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운동을 100% 잘하고 영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미국 대회 중에서도 처음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루 노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뛰는 NPC 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NPC IFBB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 아주 쉽게 하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뛰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 조초씨 저는 IFBB 이 협회 NPC 아마추어로 대회를 뛰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NPC라는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FBB가 이제 같은 회사예요.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PC가 IFBB 프로들은, 그쵸? 네,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 대회 뛰시는 분들, 추루 노비스라든가 이제 노비스를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루 노비스 대회 단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거고요. 노비스 대회는 뛰거나 안 뛰었거나 하지만 입상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노비스 뛸 수 있습니다. 오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픈이에요. 누구나 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 대회에서 오픈 대회를 뛰어갖고 2등을 하게 되면은 내셔널 퀄리파이어, 즉 프로 퀄리파이어에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이 출전권을 받아들고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그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에 나가갖고 대회마다 다른데 클래스 한 2명까지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내가 조초씨 그죠? 미국은 뭐 혹시 프로카드 뿌리네요. 조초씨 뭐 클래스당 2개씩 주고 클래스당 20에서 30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0명 중에서, 그렇죠? 20, 30명 중에서 이제 2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프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가 되었어요. 그럼 조초씨 올림피아는 어떻게 가요? 프로 대회를 뛰어갖고 1등을 해야지만 올림피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림피아가 그 포인트 제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포인트 제도 때문에 이번에 프로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포인트 제도가 딱 3명만 추가로도 퀄리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들이 올림피아 이번에 간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대회가 미뤄지고 이러면서, 원래는 올림피아가 항상 9월에 열렸잖아요. 그게 12월로 바뀌니까는 추가 3개월, 2개월, 3개월이 더 주어지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퀄리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에 선수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요. 자, 다이어트 때도 5분할이 좋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랑 벌킹이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킹 때 3분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굳이 5분할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이어트랑 벌킹 때 운동 방법은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도 똑같이 잘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중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셔갖고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법을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바꾸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식단만 변경해 주시고 유산소를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초형 너무 잘생겼어요. 킹 받네요. 진짜 다이어트해서 그래. 다이어트해서 요즘 다이어트 많이 됐어요. 지금 컨디셔닝 훨씬 더 좋아졌죠? 미안해, 몸자랑해서. 조초님 스포츠 마사지 받는 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사지 같은 경우를 받으면 150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해서, 나는 진짜 원래 그런 마사지 근막 케어 이런 거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하고 운동하면 또 생겨. 그러면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그럼 잠깐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건데, 고통이 해소되는 건데, 야, 2, 3일 뒤면 다시 돌아오는 거면 내가 솔직히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씩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안 했어요. 어차피 뭉친 거. 그리고 몇 년 내내 안 하고 이러다가 제가 옛날에 이제 운동을 좀 격하게 하고 이랬다가 어깨가 살짝 아픈 게 있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갖고 운동을 못하고, 이게 아니고 운동할 때 살짝 거슬리는 정도?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한국의 톨처짐에서 마사지 해주시는 한국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니고커도 하고 레간 그라임스 뭐 이렇게 많이 유명하신 분들 이제 많이 마사지 했는데 한국 분이에요. 그분한테 받았는데 내가 한 2달 동안 어깨 아프고 이런 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갖고 그 뒤로
아,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게 미국에서 좀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초가 또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는 좀 비싸고 정말 유명한 애들한테 가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디스카운트 받으려고 이제 이러니까는 아마 효과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조초씨 현재 피지크 선수인데 향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지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대회를 총 13개를 뛰었는데 11번을 졌어요. 그래서 1등을 딱 2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이 오르는 물을 타고 싶고요. 제가 아무리 뭐 프로 데뷔 때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아요. 뭐 내가 뭐 올림피아를 이번에 가겠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 피지크 선수로 웬만하면 오래 남아있고 싶어요. 왜냐면 제 코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코치가 이제 내년에 너 좀 힘들 거다. 왜냐면 이제 체중 제한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89kg예요. 지금 몸에 89kg. 제가 키가 170입니다. 169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169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쵸? 몸무게가 89kg면 제가 클래식 몸무게를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하게 되는 건데 하체가 또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몸무게가 10kg 나가지 않나. 그래서 대가장군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분할을 RP 따지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할법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틴 하시면 되고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전 의견이 강한 게 제가 이 분할을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가슴 등 묶어서 한 번 쳐요. 한 번. 그렇죠? 근데 이 강도 조절을 하는데 RP를 내가 정말 지켜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운동 경험이 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가까이를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가서도 내가 RP 셋업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운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서 무조건 근육을 부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효과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스가 항상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이 분할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 RP를 정확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 4회에서 5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초씨 저는 일주일에 3일밖에 운동을 못해서 더 많이 치려고 이 분할을 합니다. 그 외에 초이스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내가 상체를 치고 다음날 하체를 치고 그 다음에 상체 치고 또 하체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저는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헬스코리아 다시 한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조초밖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빠이.